뭐야 저거. 여기 사진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뭐가 있을까 봐 너무 무서움 그냥. 야 이걸 들어가? 전 좀 못 갈 것 같긴 해요. 뭐 그냥 시체가 있을 것 같아. 바로 가볼까요? 자, 이번 이야기는 니찬 공포 일본 괴담 부적의 집입니다. 우와, 진짜 사진이 있네. 히로시마현 실제 부적의 집 사진입니다. 약 2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드디어 최근 완결이 난 이야기가 있어 써봅니다. 스압 예감이 강해서 죄송합니다. 영감 제로인 제가 유일하게 맛본 영적인 체험입니다. 길다는 얘기죠. 글 길이가. 히로시마현 FC 모 마을, 그 지방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만한 유명한 장소가 있다. 부적의 집이라 불리던 그 장소에는 이름대로 무수히 많은 부적이 붙어있는 집이 있다. 헛소문 투성이인 다른 곳과는 달리 그곳을 방문한 대학교 친구는 거의 전원이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영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인다고 한다. 친구의 이야기. 집 주변에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어. 그래서 반 장난 삼아가지고 안개에 소금을 던져보니까 갑자기 확 하고 안개가 갈라지는 거야. 엄청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도망쳤어. 아무래도 이상할 정도로 영이 모여드는 장소인 모양이었고 보이는 사람에 의하면 부적에 막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들이 기웃대고 있다고 한다. 위에 친구가 해준 말이 정말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다. 영감이 없는데도 보였어. 영감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언젠가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였다. 어느 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부적의 집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친한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 친구 S는 대단히 들떠 있었다. 지금 바로 가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태어날 적부터 그 지방에 살았던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는 고교 시절에 가본 적이 있던 모양이지만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타 지방에서 온 S는 특히나 들떠 보였다. 이야기를 꺼낸 뒤 조금 무서워져서 후회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야, 거기 진짜로 위험하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알아 누운 녀석이라든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던 녀석이 흔하다는 것 같던데. 이제 와서 쫄기는 나 영감도 있고 어렸을 적부터 흔하게 귀신 같은 거 보기도 했었다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영한테 있는 힘껏 호통쳐줄 거야. 나는 내심 이 자식 걔 바보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위험한 영이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널 먼저 도망시켜주겠어 라는 말을 듣고 평소 겁이 없고 기가 센 S가 같이 간다는 사실에 부적의 집에 가는 것에 승낙해버리고 말았다. 시간은 약 23시쯤 그러니까 11시죠. 밤 11시. 심령 스팟에 가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부적의 집을 향하는 산길이 꽤 깊어서 어둡다는 것만으로도 꽤 분위기가 있었다. 차에서 내리고 나서 우와 역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같은 소리나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선배 커플은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내리기 싫대. 나도 여기 있을래. 에이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볼 수 있는 만큼 보러 가자고요. 아니 정말로 됐어. 너희 둘이서 다녀와. 뭘 그렇게 쫄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귀신이라면 저한테 맡겨달라고요. 시끄러워 너네. 지금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대잖아. 기어오르지 마. 거의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서둘러 분위기를 정리하고 마지못해 둘이서 가게 되었다. 아 진짜 뭐냐? 분명 그 두 사람 차에서 야한 짓이라도 할 생각일걸? 이런 데서 그런 걸 할 리가 있겠냐? 그보다 너 선배한테 너무 오버했어. 돌아가면 창문 졸라 두들겨서 놀래켜줄 거야. 하도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던 것도 있지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바리케이트에 놀라 멈춰 서버렸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건가? 이곳부터 땡땡시 보유 지구이므로 출입을 금지함. 같이 철조망까지 쳐놓은 바리케이트였다. 이걸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산을 벗어나 철조망이 끊긴 곳을 넘은 후 다시 길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리케이드를 넘어간 순간 갑자기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기분이 든다. 어쨌든 공기가 변했다는 것은 나도 알 정도였다. 긴장해서 말없이 걸어가는 나. 반대로 S는 주변을 두리번대면서 거기에 하나 있네. 오 저기에도 있어.
변함없이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다. 그것보다 부적의 집에는 더미가 있다 라는 말을 전부터 들어왔었다. 학교 친구의 말, 그거 뭐야,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일단 하얀 집 한 채를 맞닥뜨리게 되거든? 근데 그 집은 그냥 방치된 지 오래된 평범한 민가고 그 집 옆 언덕에 있는 길 같은 게 있어. 거길 따라가면 바로 부적의 집에 도착할 수 있어. 가끔 그 일반 민가를 부적의 집으로 착각하고는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녀석도 있지. 그리고 그 더미 집은 정말로 있었다. S에게 더미 집 이야기를 확실히 해뒀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모두 침착하게 집 옆의 길을 가리켰다. 거기서 S가 잠깐 기다려봐. 담뱃불 좀 붙이자 라며 멈춰섰다. 칙칙. 불이 잘 붙지 않는다. 멍청하게 하얀 집을 보고 있었던 나는 여기도 꽤 분위기 있네 라며 하얀 집에 다가갔다. 어째선지 그 일반 민가에도 주변을 체인으로 막아두고 있었다. 특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내가 체인을 넘어가려 하자 야! S가 나를 불러 세웠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S가 담배를 문 채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던 나는 S의 시선이 내 쪽이 아니라 내 등 뒤를 향해 있다 라는 것을 눈치챈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등 근육이 얼어붙듯이 차갑게 느껴진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바로 S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것을 눈치챈 건진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S가 우와 하고 엄청 큰 비명을 내지르며 지금까지 온 길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큰 목소리 덕에 나도 정신이 들어 전력을 다해 도망쳤다. 산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절망적인 공포감까지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건 딱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것을 기억한다. 가까스로 산길을 지나 일반 도로로 진입한 우리는 엄청난 기세로 차에 뛰어 들어갔다. 차에 들어가니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선배가 물어왔다. 왜 그래 너희? 무슨 일이야? 나는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고 똑바로 대답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어쨌든 빨리 여기서 나가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이 말만 계속 반복했다. 내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선배도 바로 차를 급발진시켰다. 잠시 동안 침묵의 드라이브가 이어졌다. 그저 선배의 여자친구가 흐느껴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등을 강하게 팡팡 하고 얻어맞았다. 놀라서 옆을 보니 만면에 미소를 띤 S의 얼굴이 보였다. 야, 재밌었냐?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솔직히 S놈을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분노 이상으로 안도감, 해방감이 넘쳐 흘러서 단숨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선배도 상황을 이해한 모양인지 S 너 임마 크크크 하고 백미러 너머로 S를 흘겨보고 있었다. 이 녀석은 정말 최악이다. 이 녀석과는 두 번 다시 심령 스팟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다행이다. 선배도 나와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다혈질인 성격인데도 S를 혼내기는커녕 여자친구를 달래주고만 있었다. 모두가 진정한 차 안은 단숨에 분위기가 밝아져서 S가 아까 그 상황을 재현해 보이면서 마을로 돌아갈 즈음에는 처음과 같이 낄낄대는 분위기였다. 마침 편의점이 보이기 시작하자 선배가 마실 거라도 살까? 라고 말한 그때였다. 쿵. 자가용 지붕에서 큰 소리가 들리며 차 안이 흔들렸다. 선배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클락슨을 울렸다. 뭐야? 방금 뭐였어? 일단 편의점으로 가자. 뒤에 있는 차한테 미안하잖아. 나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새라도 떨어졌나 싶지만 그런 게 가능할 리가. 한참 생각하고 있던 사이 자동차가 편의점이 있는 곳으로 진입했다. 서둘러 차에서 내려 지붕을 확인해봤지만 움푹 패인 흔적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를 비춰보아도 상처가 난 흔적은 없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뭐가 떨어졌는데. 그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차 주변이나 근처 도로를 얼쩡대고 있으니 S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차로 돌아와 S에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입을 다물고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강하게 어깨를 흔들며 야, 너 왜 그래, 너! 라고 소리질렀다. S는 쉰 목소리로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다고. 라고 속삭였다. S의 한마디에 난 평정을 잃고 말았다. 야, 따라오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까는 거짓말이라고 했었잖아. S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선배의 여자친구도 울기 시작했다. 어쨌든 진정하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다 마시며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엄청 위험했어, 그곳. 바리케이트가 있었던 거 기억나? 거기서 일부러 산 밖으로 돌아나갔잖아. 그때 왜 그랬냐면 철조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리케이드 바로 너머에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그런 거였어. 너한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고 얘기하면 조금 모양 빠지잖아. 바리케이드를 넘어가서도 영이 완전 우글우글했었어. 산속이나 산길에도 서 있었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흥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었어. 더미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정말로 영이 없었어. 그때야 안심이 돼서 담배라도 피우자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불을 붙이는 사이에 너가 어디 가는 것 같길래 네 쪽을 보니까 거기 있었던 거야. 머리가 긴 여자가. 체인을 넘어가려는 널 내려다보고 있었어. 어떻게든 널 불러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상태였어. 너가 날 돌아봤을 땐 그 여자가 널 뒤에서 껴안고 있었어. 그때부터는 잘 생각이 안 나. 무의식 중에 차까지 도망쳐와가지고 아래만 내려다본 채로 덜덜 떨고 있었어. 너도 바로 차로 돌아왔는데 무서워서 네 쪽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내 시야에도 네 발목까지 늘어져 있는 긴 머리카락이 보였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어떻게든 되라라고 생각해서 네 등짝을 있는 힘껏 때린 거야. 이게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여자는 없었어. 뒤는 잘 알지? 나 완전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S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힘을 쥐어 짜내며 S에게 물었다. 그래서 아까 차에서 난 소리는 그 여자고 그 여자가 아직도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눈에 보이는 다른 녀석으로 갈아탄 건지 네 등을 때린 게 잘못된 건지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울 같은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S는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선배가 걱정해줬지만 S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고집을 부렸다. S가 홀로 자취하는 걸 알고 걱정이 된 나는 S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무진장 무서웠지만. S의 아파트에 돌아온 우리는 술이라도 마실 생각으로 사둔 술도 마시지 않고 바로 잠들고 말았다. 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금방 의식이 흐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세면대가 있는 곳에서 우액 우액 하고 무언가를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세면대에 가보니 S가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토하고 있었다. 괜찮아 S? 정신 차려 S! 나는 소리치면서 무의식적으로 S의 등을 몇 번이고 쓸어주었다. 하지만 변기 안을 본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S는 피를 토하고 있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흐려질 것 같은 의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미친 듯이 S의 등을 때렸다. 임마! 웃기지 마 이 새끼야! 울면서 그저 S의 등을 때리고만 있었다. 자던 중이라 약하게 켜놓은 방의 전등이 바람도 안 부는데 흔들리고 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락해둔 구급차가 도착하고 옮겨진 S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을 향했다. S의 의식은 이미 없었지만 내 옷을 꽉 진 채로 놓지 않고 있었다. S가 구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다. S의 성대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저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 이렇게 되진 않는데요 라며 사정을 물어왔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이 되자 S는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S의 병문안을 갔지만 성대 치료 중이었던 S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종이에 글을 적는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슬프기도 해서 그렇게 긴 대화는 할 수 없었다. 물론 그날 밤에 있던 일을 묻을 수도 없었다. 한동안 그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병문안을 가니 S가 없었다. 물어보니 어제 퇴원했다라는 것 같았다. 연락 정도는 해두지 라고 생각하며 S에게 퇴원을 축하하는 메일을 보냈다. 통신사로부터 메일이 왔다. S는 메일 주소를 바꿨다고 한다. 나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전화를 해보았지만 번호 자체도 바뀌어 있었다. 어쨌든 학교에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S는 오지 않았다. 나쁜 예감이 적중했다. S가 대학을 관둔 것이다. 총무과에 S의 고향의 번호를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학교를 관둔 학생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라고 했다. 완전히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그 뒤 약 2년간 내가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S를 만나는 일은 없었다. 후일담이 있는데요. 그게 드디어 최근 알게 된 진상입니다만 내일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후일담이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인생 망할 뻔했습니다. 후일담이 있습니다. 최근 S와 재회했다. 같은 클럽 내 후배가 S와 같은 고향인 걸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후배에게 무리해서 졸라가지고 저저번 주 토요일 S의 고향까지 안내받았다. 중학생 시절까지 S와 자주 어울려 놀았다던 그 후배는 S의 집까지 알고 있어서 조금 강제적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꽤 전부터 S가 걱정돼 죽을 것만 같던 난 S의 자택을 방문했다. 명량한 분위기에 키가 작은 활발한 느낌의 S의 어머니께서 나오셨다. 사정을 설명하니 좀 놀라신 것 같았지만 금방 S를 불러주셨다. 현관까지 S가 나왔다. 중처럼 빡빡 민 머리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어서 와라 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겸연쩍은 듯이 말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S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방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묘하게 긴장돼서 서먹한 대화였지만 S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참고로 긴 대화였기 때문에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 수면 중인 내 옆에서 계속 잠들지 못하던 S. 잠들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 S는 강제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아침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늦은 밤, 갑자기 추워진 S는 이불을 꺼내기 위해 벽장을 열었다. 그곳에 그 여자가 있었다. S가 리액션을 보일 틈도 없이 그 여자는 S에게 겹쳐왔다. 그때부터 의식이 흐릿했다고 한다. 정신 차려보니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우액 우액 하고 토하고 있었다고 하며 그때 S는 본능적으로 이물질을 토해내려고 했던 걸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피뿐이었고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각오했다고 한다. 이제 토하려는 의식과는 상관없이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등을 두드리거나 이름을 계속 부르던 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왜 갑자기 퇴원한 것인가? 연락 수단을 끊은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 의사와 전공이 아니다라는 모양이었다. 성대는 거의 완전히 치유가 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S의 의식 문제, 정신적인 상처 때문이라고. 곧 제 관할 바뀝니다 라고 선고받았다고 한다. S의 어머니는 상담소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갈 것을 원했지만 S는 퇴원 후 대학을 관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 부모님이 데리러 와주셔서 S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반 정도는 미친 상태였지. 그래도 무슨 짓을 하든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치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여자는 매일같이 꿈에 나타났다. 전에는 없었던 몽유병 증세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사나 절에서 불제를 받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자고 생각했다고 한다. 연락 수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지만 나는 S가 모든 것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S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있는 큰 절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절에 도착한 S는
주지의 뜻에 의해 본당까지 안내받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 목소리를 낼 수 없던 S는 종이와 펜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도중에 펜이 멈추었다. 그렇게나 의식이 또렷한 와중에 거기다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가위 눌림을 경험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갑자기 S가 괴로워하기 시작하자 주지와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불재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수명의 사람이 타박타박 걷는 말소리, 경소리나 금소금을 잠깐 듣다가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절 손님방에 누워 있었고 주지와 부모님이 곁에 계셨다고 한다. 주지가 이야기하길 특히 강한 원념을 가진 영으로 평범하게 씌인 게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침식해오고 있었고 S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정말로 위험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주지는 워낙에 나올 생각을 안 해서 이런 걸 썼습니다 라며 목조 부처님을 보여주었다. 대역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모양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인형이었지만 S에게는 매우 성스럽게 보였다고 한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다. 이제 두 번째. S가 목소리를 잃은 것도 의미가 있던 모양이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다고 하며 영이 모체를 지배하기 위해 그 힘을 빼앗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한다. 얼령, 그러니까 코토다마와 영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고 한다. 불제를 마치고도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S를 보고 부모님이 걱정했으나 주지왈, 이제 괜찮습니다. 식사 잘하면서 며칠 쉬면 목소리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점점 목소리는 회복해갔고 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얼마 후 S는 파견업체에 근무하며 무사히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이상 한참 길게 적었습니다만 이게 제가 겪은 영 체험의 모든 것입니다. S는 불제를 받은 후 그 여자는 물론이고 단 한 번도 영을 보지 않았다고 하며 영감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역을 해준 부처님 상에게 그 힘까지 봉인되어 버린 걸까요? 아무튼 정말로 위험한 심령 스팟에는 반장난으로 찾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이 세계의 존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됐어요. 부적의 집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 부적의 집이 진짜 아까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진짜 있다 했잖아. 근데 어떤 블로그에 이거를 뭐 정리해둔 글이 있는 건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부적의 집 이야기에서 빌런이 누구냐 하면 이 글쓴이 본인이에요. 체인 걸려있는 집에 왜 들어가? 보이지도 않는 녀석이 체인 있다고 막 S한테 먼저 물어보고 갔어야지. 왜 혼자 그냥 체인 있는데 체인 있는 게 뭐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를 갑자기 그냥 들어가 버리면 뭔 일이 생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S는 처음에는 좀 껄렁껄렁해 보였지만 허허실실한 녀석인 줄 알았지만 이 글쓴이한테 한 번도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그걸 보면 S가 진짜 대인배고 글쓴이는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네. 어떡해. 사실 글쓴이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S가 그렇게 된 거잖아. 글쓴이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글쓴이 좀 염치가 없네요. 아무튼 이런 심령 스팟이 있으면 저도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썰이 너무 많아. 심령 스팟 너무 궁금해 가보자 해가지고 4-5명이서 가가지고 이렇게 귀신 달고 와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령 스팟이나 흉가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읽다 보니까 좀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적의 집 후일담까지 읽어봤고 부적의 집에 대한 이야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능력자가 찾아가는 심령 스팟 부적의 집. 되게 긴데? 근데 사진이 많아서 재밌겠다. 한 가지 주제 가지고 괴담이 여러 개 있는 게 좋은데요. 채팅창에 영능력자라는 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영과 관련된 뭔가를 느끼기만 해도 영능력자긴 하죠. 아예 영감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영감이 있기만 하면 어느 정도 영능력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토부 심령 스팟. 가메오카시에 있는 이곳은 모 종교단체
집단 살자가 있었다고 한다. 스포터로서도 꽤 침입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스포터라고 하는 거는 약간 흉가 스팟, 뭐 심령 스팟을 자주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스포터. 이야, 사진이 이게 빵시골이잖아. 집. 몇 채의 집이 연속으로 있어. 공동주택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용봉 선생과 포사 선생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용봉 선생, 포사 선생. 왠지 펑펑 하는 폭음이 들리는데요. 주말이기도 하고 폭주족이라도 왔나 보지. 이쪽을 향하는 걸까요? 방해받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 어라? 왜 그러세요? 왼쪽부터 두 번째 집을 봐. 기분 나쁜 연기가 떠다니고 있어. 정말이네요. 왼쪽부터 두 번째 집? 보이진 않아요. 네. 제 입장에선 보이진 않는데. 와, 라이트 안 켜면 그냥 생으로 어두운 거잖아. 오, 주택가. 집은 오래됐지만 가옥이 연속적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 가옥 앞에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길은 찌부러진 가드레일이 이어진다. 넓은 부지인 걸까요? 뒤쪽이 산이라서 산기슭을 따라 세웠나봐. 오, 먼지 봐. 빈 땅. 가드레일 측에는 수상한 분위기의 빈 땅이 있다. 이 빈 땅은 이곳 폐허에서 살던 주민이 전에 사용했던 곳인 모양이에요. 그러게, 지금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말이야. 와, 이거 진짜 무섭다. 뭐라 써져 있는 거야? 부적의 집. 왠지 이 집만 깨끗하게 남아있네. 러브호텔 폐허라고 하지만 폐허가 된 이후부터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 소문이 많은 장소이다. 야, 2층 집이고 뭐라 해야 될까, 좀 흔한 시골에 있는 2층 집 목조 주택인데 뭔가 특이하네요. 파란색 지붕에 빨간색 뭔가 테두리가 있고 초록색으로 또 막 발려져 있고. 오, 뭐야 저거. 여기 사진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뭐가 있을까봐 너무 무서움. 그냥 사진상으로 보면 부적 같죠? 문틀 쪽에 지방 부적이 붙어있네. 오, 확실히 뭔가가 붙어있네요.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부적의 집이네. 부적 봐. 이야, 이거는 뭔가 사람을 형상화한 건가? 부적. 철책에도 붙어있네요. 종교 집단과 얽혀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네. 떼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 저주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지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와, 여기 들어갔네? 야, 이걸 들어가? 전 좀 못 갈 것 같긴 해요. 뭐 그냥 시체가 있을 것 같아. 현관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선생들이. 집 안에도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정화를 위해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네. 어째서인가요? 터의 에너지가 정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 다 비슷한, 그냥 똑같은 모양이네, 부적이. 다 똑같은 부적인가 봐. 집 안 사진입니다. 기분 나쁜 에너지면은 변함이 없네요. 이런 것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부적 그 자체보다도 그런 것을 거리낌 없이 붙여대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야. 그런 류의 인간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말인가요? 그래. 야, 이거 부엌 사진이라고 합니다. 누가 와서 청소 안 해주나? 흉가 청소하는 취미 가지는 사람 없나? 좀 재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부엌 사진. 굉장해. 간만에 핵심적인 물건이네. 핵심적인 물건이 뭔 얘기야? 부적이 되게 크게 떡떡떡떡 붙어있네.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부적들. 집 안. 이 부적을 붙이는 방식에는 방위나 방각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붙여댄 것처럼 보이는데 러브 호텔이라기보다 일반 주택 같은 느낌이다. 와우. 2층에는 이불 같은 게 깔려있네요. 집단 살자 같은 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데. 와, 이게 창문이야? 무섭다. 뭐라도 그냥 쓱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2층 퇴창. 수상한 기척은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확대된 그림이 있네요. 여기 지붕 바로 아래쪽에 뭔가 허여멀건한 그런 형체가 보이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래? 퇴창에서 이어지는 지붕을 살펴봤는데요. 흘끔하고 훔쳐보고 있지? 여성의 영이. 네, 이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떤 편이냐면
이곳의 영은 멀리서부터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뿐 정체는 밝히지 않는 어두운 느낌이 들어. 포사 선생님, 미움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뭐야 이게? 영이야? 눈 하나 있는 고양이처럼 생겼는데요, 이거? 사람같이 생기진 않았어. 오, 좀 무서운데? 몬스터 주식회사 느낌이 있어요. 약간 외눈박이. 지붕 사진. 지붕까지 올라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봐봐. 저 멀리서 많은 수의 영체가 둘러싸고 있지? 네. 집단 살자가 있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모두 어떤 사상이랄까 교의에 씌어 있다는 분위기를 가진 집단의 영 같아. 멀리서 속닥거리고 있어. 그 뒤 돌아가려 하자 길 출구에는 엄청난 수의 바이크 및 개조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2, 30인 정도 되나요? 이런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고 이런 데서 데이트 같은 걸 하겠어. 다음 장소는 하며 지도와 자료를 펼치고 있다. 누가 다가오는데요? 그래. 2인 정도가 가까이 다가와 창문을 콩콩 두드렸다. 하며 창문을 연다. 바이크 형씨가 등장하네요, 이제. 저 뒤에 뭐라도 있습니까? 심령 스팟인 부적의 집이 있어. 에? 하며 몸을 뺀다. 우리들요, 여기에 온 적이 있는데 왠지 무서워서 더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 하지만 여러 명이서 가면 오래된 집이라 무너질 거야. 저주라도 받는 겁니까? 그게 싫으면 가지 않는 게 좋아. 그보다도 좀 지나가게 해줄래? 우리 다음 장소로 가야 되거든. 그리고 결국 커플로 보진 않은 것 같네요. 그보다 편의점 들렀다 가자. 주스 살래. 여기까지가 이 용봉 선생과 포사 선생이 부적의 집을 탐방한 글 번역이었다. 좋네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이제 S군이 조져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철책 막 이런 게 있고 체인 같은 게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떤 홈페이지였을까? 딱히 이 번역에 대한 그건 없네요. 그 링크라든가. 궁금하다. 한국에 요 정도 스펙의 흉가라든가 심령 스팟 있습니까? 여긴 좀 진짜 너무 빡센데? 이거 봐. 이거는 귀신 사는 곳이라고 써져 있잖아. 딱 봐도. 그죠? 궁금하긴 하다. 아직도 있을까요? 여기를 한국인 최초로, 한국 유튜브 최초로 간다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나 죽잖아. 안 가. 진짜 궁금한데 이런 거 읽고 나서 가는 거는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여기는 가면 진짜 안 되는 데잖아. 여기가 가메오카시라고 하는데 가메오카시가 한번 교토 옆이네. 오사카 위고 교토 여행 가면서 가메오카시 가서 부적의 집 탐방하면 참 좋겠네요. 교토인 분들의 그런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좀 경험하고 그죠? 재밌겠는데? 제발 가지 마요. 귀신 따라옴. 안돼. 너무 무서워. 골드 버튼 공략 어떠냐고요? 공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한번 가면 조회수 30만은 나와.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절대 안 된다. 안 갈 건데 왜 물어보냐? 그러면 갈 거만 물어봐야 돼요? 안 갈 거도 물어볼 수 있잖아. 아무튼 여기까지가 영능력자가 찾아가는 심령 스팟 부적의 집이었고요. 앞에 부적의 집이라는 괴담까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되게 재밌었다. 간만에 되게 재밌는 일본식의 딱 좋은 그 괴담을 읽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부적의 집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약간 남은 비비교 왕고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 1행시 해보겠습니다. 종지.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유 되신다면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협찬 부탁드립니다. 비비고 사랑해요. 비비고. 비비고 왜 이렇게 맛있냐? 왕교자는 진짜 고트야 고트. 그냥 맛있음. 얘 때문에 만두집들 잘 안 되는 거 아니야?